자, 언리얼 엔진 쪽을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언리얼 엔진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언리얼 엔진이 다 설치가 되셨으면 설치된 플러그인을 눌러서 픽셀 브릿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픽셀 브릿지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쪽 보관함에서 픽셀 브릿지를 찾아서 엔진의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서 우리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주게 될 건데요.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과 같은 언리얼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 맵에 3인칭 레벨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프로젝트 디폴트에는 블루프린트로, 사기 플랫폼은 데스크탑, 그리고 시작용 콘텐츠를 체크한 채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위치는 여러분의 용량이 큰 하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프로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한글로 이름을 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나중에 협업을 하게 된다거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될 때 한글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기치 못한 오류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문에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잠시 기다리시면 언리얼 에디터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언리얼 엔진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성한 이 언리얼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전에 들어갔던 에픽게임즈 런처에 표시가 되게 되고요. 다음부터는 바로 이 런처에서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언리얼 엔진 에디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 언리얼 엔진 에디터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이 3D로 되어 있는 부분을 뷰포트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뷰포트에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한 채로 이리저리 돌려보면 시점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채로 키보드 버튼 W, A, S, D를 눌러보게 되면 게임 화면을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뷰포트 화면을 이동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 옆에 있는 Q 버튼과 E 버튼을 누르면 상하 이동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언리얼 엔진의 뷰포트를 날아다니면서 여러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 패널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아웃라이너 패널, 아래에 있는 건 디테일 패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많은 메뉴들은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익숙해지시게 될 테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창 부분을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레이아웃 블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UE4 클래식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게 되면 언리얼 엔진 4의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레이아웃은 언리얼 엔진 5부터 바뀐 레이아웃입니다. 자, 우리는 언리얼 엔진 5의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을 표현한 내 컴퓨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폴더는 4개만 존재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작용 콘텐츠를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터 콘텐트 폴더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콘텐트 폴더가 없으신 분들, 시작용 메뉴를 체크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들은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해서 콘텐츠 부분에 시작용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 배우실 때는 시작용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상단에 보이는 이 네모난 큐브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 부분, 우리는 액터 배치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액터들을 빠르게 우리의 레벨에 배치할 수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액터들을 배치한다고 말을 했는데, 자, 액터란 무엇이냐? 우리 레벨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자, 이 네모난 것들, 이 오브젝트들 하나하나들을 언리얼 엔진에서는 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체 환경, 하나의 레벨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우리는 레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레벨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단에 액터 배치 패널을 열고 여기 쉐이프라고 써 있는 곳에 큐브를 클릭하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우리의 레벨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액터 배치 패널에 있는 액터들은 쉽고 빠르게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우리의 프로젝트에 액터들을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고 온 큐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에 3가지 방향의 화살표 모양을 한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이콘은 키보드에 WER 버튼을 눌러보면 차례대로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W 버튼은 각각의 좌표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즈모를 나타냅니다. 여기 다른 3가지 색깔은 빨간색은 X축, 녹색은 Y축, 파란색은 Z축을 뜻하고요. 여기 X축을 잡고 드래그 해보면 액터가 X축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Y축을 잡고 드래그 해보면 Y축으로, Z축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와 Y축을 같이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높이 값은 제외하고 XY 평면에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고 기즈모를 돌려보면 파란색은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R 버튼을 다시 눌러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각각의 축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스케일 기즈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액터의 크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Z 실행 취소 T를 눌러서 다시 간단하게 원래의 모양으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즈모를 잡고 이동을 하다 보면 조금씩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건데요. 자, 이것은 여기 상단에 스냅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냅은 여러 개의 액터를 같이 배치할 때 더 쉽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끊어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을 보시면 옆에 10이라는 숫자가 써 있고 이것은 그리드 단위로 10단위마다 스냅이 켜져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 10 모양을 눌러보시면 그리드 모양 크기 단위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스냅을 아예 꺼버리면 이제는 끊기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액터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회전 스냅도 꺼보시면 좀전과는 다르게 회전을 할 때 부드럽게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 스냅도 지금은 10도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도부터 120도까지 나눠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냅 옆에 있는 것은 스케일의 그리드 스냅을 켜거나 끄는 표시인데요. 자, 지금은 0.25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꺼보고 우리 기즈모를 R 버튼을 눌러서 다시 바꾼 채로 크기를 바꿔보면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부드럽게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스냅의 단위도 여기 옆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드 스냅 옆에 보면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한 표시가 보입니다. 우리가 뷰포트를 이동할 때 나타나는 이동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카메라 속도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카메라 속도는 1부터 8까지의 값으로 나눠 있고요. 한 단계씩만 올라가도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6 정도로 해서 이동을 해보면 순식간에 그 액터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큰 레벨에서 작업할 때는 카메라 속도를 6이나 5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고 가까이 있는 레벨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카메라 속도를 1이나 2 정도로 많이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은 다시 4 정도로 맞춰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카메라 속도를 6 정도로 바꿨을 때 너무 멀리 가버리게 되면 카메라 속도를 낮춰서 다시 우리 레벨로 돌아가려고 해도 조준이 잘 되지 않는 형태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키보드에 F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택된 액터로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니까 많이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 그리드에서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택한 액터가 그대로 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Alt 키를 누르고 복제해서 이런 식으로 액터들을 쉽게 복제해서 우리의 레벨에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에 여기 녹색 플레이 표시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 레벨을 플레이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우리가 3인칭 게임 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3인칭 게임 캐릭터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주고 움직이게 되면 시점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인칭 캐릭터는 우리가 FPS 게임을 할 때처럼 키보드에 있는 WASD 키로 캐릭터를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점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에 있는 큐브 같은 경우 캐릭터의 점프력이 모자라서 도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ESC를 눌러서 다시 플레이 모드를 끄고요. 이 액터를 조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높이가 조절돼서 이렇게 간단한 점프맵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게임 플레이 모드는 우리의 레벨 작업을 마치고 영상으로 찍거나 게임으로 출시하기 전에 이 해당 레벨이 실제 사용자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시로 플레이 모드를 켜서 우리의 작업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시 ES키를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나가주도록 하고요. 자, 지금 다시 우리의 레벨을 보게 되면 여기 조이스틱 모양의 아이콘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은 옆에 아웃라이너 패널에서 플레이어 스타트라는 이 메뉴가 선택이 되고요. 방금 전에 불러왔던 3인칭 캐릭터 시작 시점을 나타내는 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이 스타트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보게 되면 다시 플레이를 눌렀을 때 변경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웃라이너 패널에는 현재 1레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액터들을 자, 이 아웃라이너 패널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아웃라이너 패널에는 캐릭터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캐릭터가 나오게 되죠. 자, 그 이유는 사전에 이 게임 맵이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라는 고유 기능으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캐릭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세팅되어 있는 캐릭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어보시면 여기 서드 펄슨 3인칭 맵 폴더가 보이시고 이 서드 펄슨 폴더로